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경기 침체 우려에 엔화 강세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장중 한때 지수가 3만 5천 선을 하회했고 대만 각권 지수도 2% 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외인들이 지난달 연간 최대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단기 충격 이후로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가 됐기 때문인데 외인들은 지난 8월 국제 7조 4천억 원, 통한채 4조 2천억 원 등 총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배당금을 포함한 1년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로 1년 6개월 만인데 주가를 떠받친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주가의 반등 시점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미 연준이 약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증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추적한 20명의 전략가의 S&P 500 지수의 연말 수정 전망치의 평균은 현 수준에서 1% 오른 데 그친 5,500선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이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미증시 그리고 오전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야겠죠. 우선 이 8월 고용보고서의 실망감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빅테크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나스닥은 2.5% 이상,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5% 이상 강하게 밀려났는데요. 미국의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전의 두 달치도 8만 6천 명가량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시장의 부진이 뚜렷해진 점이 이 시장의 약세 배경으로 자리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여기에 엔화 강세, 또 연휴를 앞둔 관망세 등이 겹치게 되면서 오늘 오전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출렁였습니다.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각권 지수는 2%대의 약세를 기록해줬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양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으로 출발한 가운데 다행히도 이 고용보고서발 충격이 주말 새 우려만큼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낙폭을 줄여가다가 양전에 성공했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대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지금 이 시각 비만 치료제와 화장품 반등에 성공해줬고요. 또 우크라 재건주와 남북 경협주 등 이 미대선 TV 토론회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0.97%, 장 초반의 낙폭을 다소가는 되돌린 모습이고요. 지금 이 시각 2,5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다시 한번 현재 순매수세로 전환을 해준 코스피 시장, 외국인만이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27%, 양전에 성공한 흐름 그대로 이어주고 있고요. 7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히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오늘도 모셔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다행히 이 지난 8월 검은 월요일의 데자뷰는 좀 비껴갔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외인 수급이 아쉬운 우리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도 바닥이 났고요. 이런 앞으로의 수급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에서 외인들은 현재 시간으로 3,600억 이상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있긴 한데요. 목요일부터 기관이 매수가 잡히긴 했지만 그 물량 자체가 아직 많지는 않아요. 아직 외인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 믿음을 좀 못 받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매도해요. 보시면은 외인들이 지금 5거래일째 연속 매도거든요. 계속 팝니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바뀔 만도 한데 이게 물량 자체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분봉 상황을 살펴보자면 3분봉입니다. 좀 밀려 출발했지만서도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일본 증시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지기도 있는 모습, 3% 이상의 좀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말 체크해 보셔야 될 게 FOMC에서 금리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쉬고 있을 때의 뉴욕 증시 흐름도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월, 화, 수 추석 연휴 때문에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주식을 잘 안 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저도 그리고 계속 강조드렸던 대로 해서 시장 모른다 아직. 오늘 뭐 시가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또다시 변동폭 자체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아직 알 수 없어요. 엔비디아도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급하게 할 건 절대 아니고 천천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릴게요. 10월 달 FOMC 발표, 금리 발표하고 나서 최소한 1주, 2주 정도. 그러니까 10월 초 중순까지는 상황상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조금 늦게 판단해서 들어가더라도 수익률 차이가요. 크지 않습니다. 정말 수익률 차이가 너무 크더라도 5%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는 놓칠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외인들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인들이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코스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수급이겠죠. 하지만 두 종목 자체 수급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시총 상위주의 흐름 중에서 IT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아직은 쉽지 않다는 점, 아직은 믿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운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전히 이 외인 수급은 되돌림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이 급한 대응보다는 여전히 현금 확보 전략 그리고 관망세를 통해서 조금 더 흐름 지켜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테마 장세가 유효한 가운데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주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대왕고래 테마주, 이 2차 로드쇼를 맞아서 해외의 석유 기업들이 이달 한국을 찾아서 직접 사업성 확인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 정말 11월 미 대선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게요. 이 그동안 앞서는 듯 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점차 또 사라지고 있는 흐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즈의 시에나 대학과 함께한 지난 3일에서부터 6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이 48% 그리고 해리스 지지율이 47%로 트럼프가 소폭이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또 남북 경협주, 우크라 재건주 등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지지율이 좀 상당히 어려워요. 계속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뭐 대외적으로 보건대 조금은 기업들도 해리스를 좀 지지한다는 입장도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조금 조사를 해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선거 예측 사이트긴 한데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선 다만 현재 시간으로는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 앞서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잘 안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해리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안 바뀌고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우크라 재건 이슈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SG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 조금 흐름이 좋진 않았지만서도
6%대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주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하락을 좀 멈추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에요. 보면은요. 많이 움직였었던 게 그간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상승이 가팔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추이적으로 보면은 큰 추세적인 자리에서 볼 때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장 요 라인 흐름을 깨지만 않는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얼마냐? 급하게 4,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기술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SY 스틸텍이나 SY 같은 경우에도 일단 관심 종목군에 두고 보셨다가 갑자기 흐름이 바뀐다 싶으시면은 따라 들어가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SG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조금 약간 저항선 자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맥스 저항까지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 시장에서 보면은 살짝 되돌리는 밑꼬리 포인트가 좀 잡혔어요. 예. 약간의 버텨내고 있는 모습에서의 한 번의 슈팅 가능성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데모 같은 경우도 오늘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2.5% 출발했지만 오늘 장중에 6%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시장이 조금 코스닥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의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그래도 퍼센테이지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데모도 한바탕 했던 종목이니까 이번에 조금만 더 이슈화가 좀 된다면 트럼프 쪽이 다시 한번 좀 기세몰이를 해준다면 관련 종목들은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데모도 상당히 밀렸다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오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들은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근데 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반등은 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제한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은 우선 번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오랜만에 거래가 조금 붙었어요. 거래가 좀 붙은 종목이라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대왕고래 이슈가 한 번 더 좀 바람이 좀 붑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화성밸브 같은 종목이 최근에 계속 이슈로 움직임이 강했었죠. 네, 추세적으로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가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여기 라인 보시면 이 라인 자체가 60일선 라인인데요. 60일선 라인을 그래도 좀 버텨내면서 가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거든요. 보시면 잘 안 건드려요. 60일선 라인을요. 안 건드리면서 되돌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움직임이 조금은 아쉬운 게 굉장히 조금 밀렸어요. 분봉상 보면요. 아침에 바로 움직이다가 바로 꺾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서서히 거의 지금 시간부터 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거의 11시 반부터 해서 약간 돌리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돌려 세운다면은 일봉상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여기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 라인 하나 그어볼게요. 이 라인을 제가 그을 건데 왜 이 라인이냐? 가격적으로는 12,000원대 한 초반 될 거예요. 12,000원 근처일 건데요. 저항 자리가 있기도 하고 저항 자리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점 영역들이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 부근 전후로 해가지고 저항 자리가 있는 모습이지만 돌파가 조금만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구조적으로는 얼추 이제 라인들이 완성되면서 가는 그림으로 좀 포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이거는 안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우선 다분하다 이런 종목이라 혹시라도 대항고래 이슈가 터지면은 메인 종목으로 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꼭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요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추세적으로 좀 안 죽이는 모습이에요. 이 추세 라인인데요. 이게 아직은 안 내려오고 있긴 했지만 내려오더라도 사실 현재가 라인이랄까 11,500원 정도 라인은 지지 저항선 자리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 라인, 여기가 11,500원 자리예요. 오늘 살짝 반등 나오면서 현재 12,000원대 근처에 있긴 한데 이 라인을 지키면서 돌려 세우는 그림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터치하거나 하면은
갑자기 무슨 큰 악재는 없을 거잖아요. 이 종목들은. 앞으로 그래도 간간히 호재성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면은 무조건 여기 매수 자리, 이런 자리 매수 자리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가 이런 식의 반복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항상 대한거래 이슈에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여기 위에 뭐 13,000원대 여기 위에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기다리시면 슈팅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홀딩하시고 보시고 만약에 11,500원대가 내려온다면 매수하기에도 역시나 나쁘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글로써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이제 아직 안 들어온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급등할 이 테마 유망주들 미리 만나는 방법 저희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의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저희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단가까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이 떠오르는 급등 테마주들을 만나는 방법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낙폭을 다소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1.3%가량 밀려나고 있고 삼성전자는 벌써 67,000원 선까지 좀 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각 이대로의 주가라고 하면요. 이 배당금을 합치더라도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삼성전자의 미끄러짐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이게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대형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하이닉스도 오늘 좀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있긴 한데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조금 사실 나왔었죠. 지난주 수요일이랑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가. 그러다 다시 또 내다 꽂았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또 오늘 다시 올라오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이게 하이닉스 차트예요. 국내 증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답답해요, 여러분. 반등을 줄 것처럼 하는 모습,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다가 다시 또 찍어 눌러요. 그러다가 또 가는 듯 하다가 또 찍어 눌렀거든요. 뭐 주범이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 나스닥의 흐름이나 엔비디아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급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수급 상황이요 철저하게 많이 버려진 건 사실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도세가 계속 나왔었고요. 기관들도 최근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매수가 좀 잡히긴 한데 기술적인 조금 일부 물량이라 판단되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버려지고 있어요. 중간에 매수가 있어도 180만 주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500만 주, 700만 주, 800만 주 던져버리거든요. 쫙.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신경을 안 쓴다고 할까? 뭔가 좀 기관이든 외인이든 뭉텅이 자금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를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라인을 수차례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몇 개만 그어볼게요. 네. 하나, 둘. 특별하게 라인을 그은 건 아니고요.
전 이제 고점과 저항 자리를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라인인데 이렇게 급등 나오다가 여기 라인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전고점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 올라가다 이탈할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네, 조심해야 될 자리를 항상 체크하죠. 여기 라인 또 여기 라인 있었죠? 여기를 어떻게 또 네, 여기 양봉 두 개가 떠버리네. 여기 두 개가 이탈이 나왔죠? 갭으로 이탈 나왔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이거 팔아야 될 자리였고 그 다음 보면은 여기가 저항 자리가 형성되어 있고 가격적으로 72,000원짜리입니다. 여기에 라인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밑골이 있고 여기가 지킬 라인이에요. 여기가 72,000원짜리인데 여기를 또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또 이탈해버리고 그 다음 라인을 잡자면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기가 이제 한 6만 얼마일까? 6,000원 되려나 모르겠는데 요 선이 또 간당간당 여기가 간당간당 해버린 거예요. 큰 추세 라인으로 보자면 삼성은 굉장히 여러 차례 이탈이 나와버렸어요. 설마 싶은 라인이 있죠. 우리가 삼성을 볼 때 여기를 봐요. 진짜 대형 추세에서의 하단 자리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잡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추세적으로 이렇게 요 크게 한 10년 차트인데요. 여기를 바닥 기점으로 해서 종목 자체의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네. 항상 여기 라인에서 여기서 돌리고 이때 코로나입니다. 여기가 코로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닥 찍고 돌리고 다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자리가 한 6천 원, 7천 원 전후 왔다 갔다 해요. 얼추 그 정도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자리 거의 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 슬슬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추세의 하단 자리는 웬만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무슨 자리냐면 풀매수 자리예요. 풀매수 자리. 풀매수 자리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 하단 자리 이탈 나올 때.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이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FOMC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FOMC를 17, 18일 날 열리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석 딱 끝나고 나면은 FOMC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목요일 날 장 보면은 어떻게 갈지 영향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뉴욕 증시가 이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해가지고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목요일 날 아마 목요일이랑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마지막까지는 끝까지는 뉴욕 증시 흐름 무조건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매수가 이게 사실 원칙상으로는 이게 매수긴 한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좀 나는 빠른 대응을 한다면은 저는 한 10월 중순쯤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라 말씀드리잖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말 내가 봤을 때 이 추세 라인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이 계신다면은 사실 지금부터 깨진다. 삼성전자가 66,000원, 예를 들어 65,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66,000원 정도다. 이로부터는 지금부터 사실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할 매수를 이게 뭐 일주일 단위로 하시면 안 돼요. 삼성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2달에서 3달 정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 써지냐? 자, 한 3개월 정도 보시고 분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2달 정도.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다음 주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서 천천히 10월 정도까지는 아니면 11월까지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은 답은 나와요. 하지만 하나 더 팁 드리자면은 일주일 단위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추세의 하단 자리가 슬슬 완성은 되고 있어요. 이 자리가 한 6만 5천, 6만 6천 원 사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라인상으로 좀 열려있기도 한 것 같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맥스로 6만 그래도 한 4천 원대는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안 오길 바라지만 그때가 온다면은 과감한 배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 자체가 언제인지 상당히 저도 많이 궁금해진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종목 보시면 에코프로 라인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조금 심각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려 세운 듯 했지만서도 결국 이탈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자리에서의 하단 이탈이 나왔거든요. 신저가로 내버렸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슈거리 뭐 좋고 하는데 이게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근데 안 빠져요 보면요. 오늘도 플러스를 그려요. 금요일 날 빠지는 듯 했지만서도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엔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 쪽으로 해서 그냥 좀 확실히 좀
에코프로 쪽보다는 엔솔 쪽이 좀 추세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뭔가 좀 안정적인 회사로 좀 더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 듯한 모습이 좀 포착은 되고요. 에코프로 쪽은 아직은 좀 많이 버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한 1, 2개월 아닐 거예요. 맥스로 밀려봤자 앞으로 10월 정도, 10월 한 중순쯤이면 FOMC 일정 다 마무리되고서 안정적으로 바뀔 그 시점 맞춰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매도 의견 아닙니다. 매도 절대 안 되고 이미 다 늦었어요. 저 에코프로 얘기 드릴 때 7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인간이에요. 방송에서. 이때, 그 다음날 이렇게 이때 사람 모이면 사고 난다고 조심하시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인간이에요, 제가. 그리고 조심하라. 안 된다. 이 상황까지 왔는데 우선 다시 한번 기회는 올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보고 제가 체크해드릴 거니까 방송 잘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오늘 일시적인 좀 다시 그래도 되돌림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은 못 믿습니다. 아직은 못 믿고요. FOMC 결과 보고서 향후 2주입니다. 2주 최소 2주 동안 시장 움직임 봐야 되니까 9월까지 시장 보시고 느긋하게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총 상위단 대형주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또 저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종목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목들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셔야겠죠. 저희 오늘도 열심히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추석 연휴 전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오늘의 종목은요. 이 YC 제일 먼저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15,7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YC 지금 바로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약 3%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11,750원 선까지 올라왔네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되돌리는 모습 살짝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YC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참 좋아했었던 종목이고요. 3월달, 4월달에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추천을 좀 드려서 정말 큰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제 포트가 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리셋돼서 이제 없지만 이게 YC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삼성이랑 하이닉스 움직임 자체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중형주급으로 가야 되겠죠. 이오테크닉스나 뭐 한미나 이런 쪽으로 애들이 넘어가고 그 다음 수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슈화가 좀 되면서 가면 되는데 뭐 HB 이슈가 다 좋은데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요. IT 쪽에나 뭐 AI 쪽에 관심 주지 않거든요. 엔비디아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오겠냐고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와 가면서 150달러 와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그림 나오거나 그 돌파가 130, 140 가거나 삼성과 하이닉스가 큰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뭐 블랙웰, HBM 막 이슈가 되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기술적인 자리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냥 밀릴 만큼 다 밀려온 상황이고 저점 1차 자리 자체가 이탈이 한번 나왔고요.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굳이 매수한 기준이 아니라 따져 보자면 여기 장대 양봉 자리에서의 보합권 자리 나왔었던 자리가 9,500원 자리고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고점에 여기 횡보했었던 자리가 여기가 한 7,400원, 300원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쯤 근처. 그래서 우선 이게 시장 영향 따라 바뀔 텐데 혹시라도 조금 수급적인 영향을 못 받거나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빠지게 되면은 9,500원, 10,000원 이탈했다가 갈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내려갔다 갈 수도 있어요.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우선은 추세상으로는 하락하는 그림으로 보이기는 해요. 갭으로 좀 많이 공간 자체가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셔야 되고 우선 상황 보다가 시장이 좀 돌리잖아요. 코스피도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3천을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자꾸 낮아지네요. 왜 이렇게 시장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는지. 네. FOMC 이후에 급반등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자, 안 가더라도 10월 중순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바닥 다지면서 체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걸 보자. 그래서 우선 저는 9,500원이랑 7,400원 정도 근처까지는 우선 차트상으로 열려 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홀딩하시고 만약 이 자리가 온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할 매수 차원으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취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예측해 보건데 그 어디까지 올 가능성이 있냐면 추세 라인은 이거네요. 9,400원 정도 될 수 있겠다. 9,400원, 500원 요 정도. 한 9,500원대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맥스 크리티컬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림 나올 거예요. 조금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좀 버텨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안 빠지고 올려치게 될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보면은 15,000원 근처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살짝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 근처 오면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바랄게요. 다음으로 현대제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4,15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대제철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가 계속되면서 1%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는 현대제철. 지금 이 시각 24,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직전 거래일 기준으로 국내 철강 50개 기업 중에서 자그마치 42곳이 하락세를 겪었는데요. 추세 이탈 그림도 살짝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SOS 듣고 올게요. 이게 제가 이제 그 현대차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기아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 모비스 가고 그다음에 제철 쪽으로 이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현대차랑 기아의 움직임 자체가 제대로 나오고 있질 않아요. 한 번은 현대차를 가는 듯했지만 다시 내다 꽂아버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현대랑 기아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현대제철이 나쁘진 않아요. 좋아하는 회사인데 계속 흐름 자체가 안 좋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방송을 꾸준하게 하면서 상황 보고 바닥이 나오는 거 체크하면서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다 했잖아요. 추천을 하고 싶어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처지는 거죠. 관심을 안 줘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기간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하지만 외인들도 조차 관심을 안 줘요. 기간의 힘으로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계속 외인이 찍어 누르거든요. 그 차트 보시면 일봉상으로 펼쳐봤을 때 보시면요. 이탈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라인들도요. 한 차례, 두 차례는 이탈이 나오고 다 이제는 어디까지 열려버렸냐면 코로나 때 하락 자리까지 주목으로 보겠습니다. 완전 열려버린 그런 종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내릴 거냐. 현대그룹에서의 뭔가 얘들이 뭔가 그룹 차원에서의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봤을 때 현대제철 쪽으로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오로지 현대차 쪽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 뭐부터 살려야 될까요? 현대라는 앞에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메인부터 살려놔야지. 현대 그 기아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이건 아직 한참 먼 얘기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구간이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괜찮은 구간인데도 이게 시장 영향 따라 좀 빠진 거라 조금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버텨보셔야 돼요. 그리고 되돌림이 나오면서 1차로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크게 가기 위해서는 보통 이 전저점 이탈 자리에 체크를 해요. 여기 자리잖아요. 여기가 3만 원 정도 자리예요. 여기 자리까지 회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다가 다시 가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필요한 건 뭐냐면 1차는 3만 원까지 회복 자체가 우선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3만 원. 그래야지 이게 더 올라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은 손쓸 방법이 없다. 우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냐면 참 죄송합니다만 코스피 시장의 상승 흐름 자체가 나와줘야지만 얘가 갈지 안 갈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거는 시장에 묻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좀 안 빠지기를 바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좀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부니까요. 앞으로 한 달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AI 솔루션 기업 바로 솔트룩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매수가가 33,000원 그리고 5%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솔트룩스 4.5% 이상 껑충 뛰어오르게 되면서 13,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워낙 이제 좀 높은 단가에서 매수를 하셔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최근 출시한 AI 솔루션이죠. 이 구버 엔터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수립해 볼까요? 네, 이게 단가가 굉장히 좀 높으세요. 분명히 이제 매수 들어가셨을 때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리들 보면 그냥 누가 봐도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될 자리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더 갈 거야라는 그림을 그냥 예측해 본다. 뭐 목표가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헛된 희망이죠,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현재 그래도 조금은 이슈가 불었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대응을 했지만 아예 손절조차 대응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비중이 작으신 건 정말 잘 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AI 다 떠나서 시장에 지금 IT 버블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를 쏙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엔비디아 자체가요. 다시 쫙 치고 올라가면서 130, 140 이런 식으로 주가가 달러 올라가야 돼요. 이렇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돼요. 단기 이슈가 있더라도요. 살짝 올라가 다시 또 떨어질 거예요. 이 패턴의 반복이 무조건 계속 나올 거라서 현실적으로 솔트룩스는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비중을 낮추시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우선 답답하시겠지만 비중은 그래도 작으시잖아요. 다른 종목의 비중이 좀 있으시다면 수익 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그 종목의 수익 낸 만큼 덜어내시면서 이 솔트룩스를 그만큼 다시 손절하시면서 딱 제로 베이스로 맞추시는 거죠. 그 방법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복구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시려 하셔서 그래요.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나는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수익이 100만 원이면 1,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났어요? 1,000원이 났어. 이거는 팔기 싫어 올라가니까 이건 또 못 팔게 손절이니까 이것도 항상 같이 파셔야 되거든요. 계좌는요, 주식은요 간단해요. 돈 벌려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원금을 지키시려고 투자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계좌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 돼요. 이거를 계속 하시잖아요. 실력이 쌓이십니다. 아시겠죠? 우선 지금은 솔트룩스는 조금 시장의 움직임 따라 갈 수 있으니까요. 기다려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로 들어온 저희 S51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 단가는 6만 원이시고요. 또 5%의 비중 실고 계신데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의 주간 하락률이 23년 1월 이후로 8%를 기록하면서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각 S51 약 1% 이상 밀려나면서 58,3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또 기업 펀더멘털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네, S51도 나름의 이제 역사적 저점 자리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 자 10년 차트인데요. 10년 차트 바닥만 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자리고요. 라인 잘 보이시겠지만 요 10년 전 2014년입니다. 이때 2020년 코로나 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추세상으로 역사적 최저점 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시장은 공포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그렇죠.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시장은. 우리가 그 기회를 알면서도 대응을 못했던 게 나중 보면 후회를 하는데 이 S51은요, 전체 이 종목의 큰 대형 추세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요. 물론 이게
저기부터 여기까지가 10년이에요, 10년. 10년의 흐름이기 때문에 눈에 보긴 편해요. 하지만 앞으로 기다리시는 게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매수하신 자리가 6만 원이시잖아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구간이에요. 이 추세의 하단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요. 길게는 한 2달, 짧게는 1달 정도 걸리게 밑에서 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항상 하단 자리를 다시 올려 세우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이 대형 추세에 봤을 때, 수년간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매수하시다 기다리시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을 거고 다만 이렇게 끝바닥에서 올라갈 때 시간은 좀 걸려도 이런 식의 큰 흐름, 여기서 여기까지 1년 걸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게 3년 걸렸거든요. 이게 3년이고요. 여기 1년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갈지 몰라요. 유가라는 게 계속 뭐 밑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당 매력도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서 돌릴 수 있다. 시간만 길게 한번 가보자. 매수하신 구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잘하셨고 추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참고하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오늘 또 추석 대목을 앞두고 다시 한번 손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에이스 종목 어떤 걸 만나볼까요? 네,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아우디퓨처스부터 보겠습니다.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언제부터요? 3분기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말씀드렸어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이거 빠질 종목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튈 거예요. 지금은 그냥 모아가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보고 계신다면 그냥 잊고 살아도 돼요.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쭉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뭐 여기 4,000원대, 5,000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 예전에 주가의 흐름, 예전에 저기 저 멀리 2018년도 때 코로나 19년도 때 코로나 전에 가격대는요 8,000원대도 있었어요. 7,000원대도. 네. 저기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시점 자체가 언제? 올해 3분기부터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LG생활건강 볼 건데요. 자, 오늘 좀 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뭐 딱히 문제가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뭐 더 갈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조금 이게 제가 손절가 라인을 어떻게 잡아놨는지 여기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 깨서 정리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지만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뭐 기관들과 외인들이 뭘 사야 될지에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성장하는 거 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많이 가요. 오늘 보면은 삐아 같은 경우도 이게 되돌림 차트가 좀 나오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안 죽고 가고 있거든요. 계속. 네. 그리고 이제 또 오자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들이 많아요. 네.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롯데정밀화학 좀 볼게요. 반등을 좀 주다가 좀 약간 오늘 밀렸어요. 근데 뭐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1.4%가량 하락은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만 더 홀딩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LG화학이랑 아시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LG화학은 제가 수익 실현하고 그냥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1.5%가 달성한 이후에 하락이 나와서 그냥 정리하고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오늘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품주들을 보는데 저는 추세를 볼 때 그래도 끝바닥에서 돌릴 때 추세를 참 중요하게 봐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가장 하단 자리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저기 자리부터 해서 라인 하나만 그어볼게요. 얼추. 이게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이에요. 전체 추이에서의 한 2년쯤 되는 차트의 흐름인데요. 바닥을 좀 다지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바닥에서 좀 강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전 꼭대기 정도좀 아니지만 그 전에 고점 포인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우선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선은 이 차트상에 보였고요. 잘 아시겠지만 K 화장품 수출액 3조 2천억 이상 달성한 모습 나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미모 바이 마몽드라고 다이소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다이소에 입점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했었던 이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포인트가 조금 있고 요즘에 다이소가 옛날 다이소가 아니에요. 네, 이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다이소에 들어가 약간 맞아?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이소가 진짜 옛날 다이소가 아닙니다. 다이소 입점되는 것만으로도 핫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 및 이익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밸류에이션은 바닥 수준인데 제가 또 뭘 봤냐면 자 보시면 제가 이걸 꼭 봐요. 뭐냐면요. 자, 현재가에서 자, 뉴스거리 한번 볼게요. 기관들의 이제 보고서가 이런 종목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보시면 자, NH투자증권에서요. 아모레퍼시픽 3분기 실적 예상치 밑돌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영업적자 500억 전망이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이런 증권가 보고서 자체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올 때가 거의 바닥일 때가 굉장히 좀 많고요. 반대로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막 올릴 때가 고점인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뭐 영업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제한적이고요. 실적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면요. 작년 영업이익이 1,082억을 했고요. 올해 반기가 764억을 했어요. 물론 이제 22년, 21년도보다는 저조한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하반기에 시장 어떤가요? 네, 국내 뭐 해외 K뷰티 시장 어떤가요? 나쁘지 않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아무리 주의할 것 없이 뭔가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 그리고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돌리는 그림?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만약 실적이 안 나온다고 치더라도요. 안 나온다 치더라도 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보시면 여기 1차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또 라인 잡아보자면은 네. 2차 구간 자체가요. 여기서 이제 위에 꼴이 왜 이렇게 안 집힐까요 오늘? 네. 이 정도는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자리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돌리면서 한 번에 라인 맞았었고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 잡아야 되냐? 매수가를 잡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매수가는 우선은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이게 올라가지고 자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15만 원 체크해 드릴 겁니다. 여기 라인이에요. 근데 물론 살짝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리가 여기 계속 걸려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 갭으로 떨어진 만큼 이 갭을 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2차 목표가는 20만 원 돌파가 나오고 잘 안착이 된다면은 어떻게 저 위로도 승승장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큰 문제는 없다. 우선 차분하게 기다려보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천천히 매수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손절가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아모레퍼시픽 다 같이 만나봤고요. 보다 자세한 공략 타이밍과 이 매매 타점 잡아가는 방법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외인의 수급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 확보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아모레퍼시픽 만나봤는데요. 이 올해가 매출과 이익 회복에 있어서 원년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